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중립 공정관리가 존재 이유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모든 직원에게 엄정중립 공정관리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유언이자 몸에 밴 행동 습관입니다. 그렇기에 선거관리에 있어서는 좌우도 없고 보수와 진보도 없으며 여야나 무소속조차도 없는 오로지 엄정한 중립과 공정성만이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 모든 직원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4.19 혁명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에 치러졌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엄정 중립과 공정관리의 자세로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의 가치가 왜곡됨이 없이 선거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여러 국가의 선거가 연기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선거 실시에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으나 우리 위원회는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 준비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한 결과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후 가장 높은 66.2%의 투표율을 기록하였고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중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세계로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른 유일한 국가라는 극찬을 받았으며 현재 여러 나라와 선거 관리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등 세계의 선거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뜨거운 참여 열기와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며 이 자리를 빌려 4.15 총선 유권자 행동 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선거를 실시한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세계로부터 부름을 받고 있음에도 선거가 끝난 지 4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일부 정치인과 단체, 유튜브를 중심으로 근거 없는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거는 국민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국가의 대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높이고자 선거일 투표 외에도 사전투표, 선상투표, 재투표, 거소투표 등 다양한 투표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투개표 과정이 다소 어려워지고 우리 위원회의 업무량도 가중되었지만 선거 절차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선거 과정마다 공정성 담보 장치를 두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관리함에 있어서도 각 정당에서 추천한 정당 추천위원이 선거 과정에 참여하였고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18만여 명의 참관인이 투개표 전 과정을 참관하였습니다. 또한 투개표 관리는 선관위 위원 직원 외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급 학교 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일반 시민 등 30만여 명이 참여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단언컨대 이러한 환경에서 선거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선거 관리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조작에 가담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선거인 또는
투개표 사무원의 실수로 발생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하여 투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거나 개표소의 바쁜 틈을 이용하여 투표 용지를 탈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선관위는 여러 차례 보도자료 및 해명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어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언론인 여러분을 모시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해명하고 설명드리고자 투개표 시연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투개표 시연과 가감없는 질의응답을 통해 모든 의혹이 해소되고 국민들께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전달되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력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기된 선거소송 과정의 재검표 등을 통해 모든 실체적 진실이 빠른 시일 내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매 선거마다 제기되는 근거 없는 선거 부정 음모론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중앙선관위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밀하게 선거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제21대 국회가 개헌하면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선거일과 조준기 사무관이 투개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전투표와 투표 그리고 개표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 관리에는 다양한 목적 또는 목표가 있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증진시키고 정당과 후보자 간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시연회에서는 그 중에서도 투개표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투개표 보안성 신뢰성 확보의 핵심은 바로 투표지 실물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실물을 관리하는 절차가 얼마나 빈틈없고 촘촘한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며 혹시 이 과정에서 부정의 틈새는 없는지 오늘 시연회가 진행되는 동안 날카롭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전국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전투표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관내 사전투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개시 전에는 투표 참관인과 함께 투표함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권자의 투표지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투표함이 비어 있는지 혹은 파손된 곳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게 됩니다. 다음으로 투표가 개시되면 선거인은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출력받게 됩니다.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수령하면 통합선거인 명부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 사전투표소 간 그리고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 간 중복투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망과 명부 그리고 장비는 잠시 후에 소관부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투표 참관인과 함께 투표함을 봉인하고 경찰의 후송을 받아 참관인과 함께 관할 부시군위원회로 이송하게 됩니다. 부시군위원회에서는 관내 투표함을 회송받으면 미리 마련한 장소에 적치를 하는데 그 장소는 CCTV와 보안 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입니다. 그곳에 적치하고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보관 상황은 구시군위원회에서 매일 점검하고 중앙위원회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도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이후에는 개표 참관인과 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게 됩니다. 관 외 사전투표에서도 기본적인 절차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투표지를 전국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등기 우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먼저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교부받을 때 투표용지뿐만 아니라 회송용 봉투를 함께 교부받습니다. 그리고 투표 마감 후에는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에 인계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우체국 직원이 사전투표소로 나와서 봉투를 인수하게 되며 이때 우체국에 인계 인수서를 받아 인수 여부, 수령 등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은 등기 우편으로 전국 구시군위원회에 송부를 하게 됩니다. 구시군위원회로는 선거일까지 매일 회송용 봉투가 배송이 됩니다. 따라서 각 정당에서 추천한 선거관리위원들의 참여하에 우편투표함에 공정하게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개표소의 이송 절차는 관내와 동일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들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풀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거일 투표입니다. 선거일 투표도 크게 절차는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사전투표보다 절차가 단순합니다. 선거일 투표에서도 투표지 실물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기본적인 과정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표입니다. 개표 과정의 보안성, 신뢰성 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표 과정에서는 모든 투표지를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개표 참관인이 모든 개표 과정을 참관하게 됩니다. 개표가 끝난 후에는 투표지의 실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작성된 개표 성황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표 과정에서도 투표지 실물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표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과정은 잠시 후 시연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계안부에서는 투표지를 선거별로 구분하고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는 투표지를 정당 후보자별로 1차적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표 성황표를 출력합니다. 심사집계부에서는 분류된 투표지 전량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개표 성황표를 마저 작성하며 확인석, 위원석, 그리고 을 거쳐서 위원장이 득표수를 공표하면 개표가 끝나게 됩니다. 개표가 끝나면 투표지를 정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개표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보안성, 신뢰성 확보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보신 이 절차에서 투표지 실물이 바뀌거나 투표지가 가감되는 선거 부정의 여지는 없다고 자신합니다. 일부에서 제기한 의혹은 선거 과정을 잘 몰라서 생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시연회를 통해서 이러한 오해가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정보기관과 최동균 사무관으로부터 위원회 통신망 보안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기반과 사무관 최동균입니다. 사전투표, 개표보고, 선거전용 통신망 보안체계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전투표 운영장비 및 보안체계, 선거전용 통신망 구성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안체계 설명에 앞서 사전투표 운영장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상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 확인기는 본인 조회를 위한 신분증명서 스캔 및 손도장 또는 서명 입력을 통해 선거인 정보를 입력하는 기계장치입니다. 명부 단말기는 선거 전용 통신망을 통해 통합 명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선거인을 조회하는 단말 장치입니다.
유무선 통신 장비는 명부 단말기와 연결 후 선거 전용 통신망에 접속하는 통신 장비입니다. 투표용지 발급기는 선거인 명부 확인을 마친 후 투표용지와 주소 라벨을 발급하는 기계 장치입니다. 사전투표 운영 장비 중에서 명부 단말기와 유무선 통신 장비의 보안체계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전투표 보안체계 설명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거 의혹에 관한 대응을 중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투표소에 명부 단말기와 유무선 통신 장비가 구축됩니다. 명부 단말기는 유무선 통신 장비와 유선으로 직접 연결하며 와이파이와 같은 무선으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 명부 단말기는 비인가 통신 매체, 블루투스, 와이파이, 적외선 모뎀 등을 차단합니다. 비인가 저장 매체, CD, DVD, SD카드, 외장하드, USB 등을 차단합니다. 유무선 통신 장비는 국가 표준 규격을 준수하며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된 사업자가 국가 표준에 따라 제작한 순수 국산 장비입니다. 국가 표준 규격에 따라 와이파이와 같은 무선 랜 모듈 및 기능은 장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산센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전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같은 지위를 갖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또한 자체 전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명부 시스템입니다. 통합명부 시스템은 전산센터 안에 별도의 보안 폐쇄망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선거정보통신 이외의 외부 통신은 불가합니다. 또한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국제표준정보보호 ISO 27001 인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선거 전용 통신망 구성도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 통신망은 유선 선거 전용 통신 폐쇄망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통신망은 이중화로 구축하여 유선 통신망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선거 전용 LTE 통신 폐쇄망으로 전환되어 사전투표 기간 장애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명부 단말기는 통신사 선거 전용 통신 폐쇄망을 거쳐 전산센터 내 통합명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개표보고 단말기는 선거 전용 통신 폐쇄망을 거쳐 전산센터 내 개표보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투표지 분류기는 통신망과 연결하지 않는 독립된 시스템으로서 외부 통신이 불가하며 승인된 관리자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투표 개표보고를 위한 전산센터와의 연결은 선거 전용 폐쇄망을 거쳐야 합니다. 통합명부 및 개표보고 시스템은 전산센터 내 보안 폐쇄망으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외부에서 접속은 불가합니다. 사전에 승인된 관리자 이외에는 누구도 접속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정보 통신 이외에 그 어떤 외부 통신이나 조작은 불가합니다. 끝으로 사전투표 절차와 함께 보안체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통합명부 조회는 선거 전용 폐쇄망으로 구축되어 있으므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통합명부 조회를 마친 후 투표용지 교부 단계부터는 유권자가 직접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거 의혹에 관련된 외부 조작 또는 외부 통신은 불가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선거 전용 통신망 보안체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선거인과 강기정 사무관이 사전투표 장비, 투표지 분류기 등 주요 선거 장비 구성과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전투표 운용장비와 투표지 분류기 등 주요 선거 장비의 구성과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을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과 강미정 사무관입니다. 발표 순서는 사전투표 운용 장비, 투표지 분류기, 투표지 심사 개수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야 간 합의하에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되었고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사전투표율은 13년도 상반기 재보궐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료 후 중앙선관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3%가 사전투표 제도가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사전투표 운용 장비는 본인 확인기, 명부 단말기, 투표용지 발급기, 무정전 전원 장치, 유무선 통신 장비로 구성되어집니다. 다음은 사전투표용지가 출력되는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 명부 시스템에서 선거인을 조회하게 되면 투표용지 작성에 필요한 정보인 선거명, 선거구명, 용지 색상, 기호, 정당명, 후보자명, 청인, 사인, 구시군위원회명, 일련 번호를 투표용지 발급기 출력 프로그램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투표용지 발급기 출력 프로그램에서는 전달받은 투표용지 정보 중에서 선거명 12자리, 선거구명 8자리, 구시군위원회명 4자리, 일련번호 7자리를 조합하여 총 31자리의 2차원 바코드 값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투표용지 작성에 필요한 선거명, 선거구명, 용지 색상, 기호, 정당명, 후보자명, 청인, 사인, 2차원 바코드 값을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작성된 그 투표용지를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하게 됩니다.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한 투표용지는 선거인에게 교부되어 선거인이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는 과정으로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거인에게 교부되는 투표용지의 2차원 바코드에는 일련번호 등 31자리 외에 어떤 정보도 없기 때문에 선거인에게 교부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작할 수가 없어 사전투표 결과에 대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다음은 투표지 분류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요. 개표 사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 그 사용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용장치 노트북은 무선 랜카드가 없기 때문에 외부 네트워크와 단절되어 있고 외부와의 통신, 해킹이나 개표 결과 조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과 상용 노트북 내부를 비교하여 보여드리는 화면인데요. 일각에서 투표지 분류기 운용장치 노트북에는 무선 랜카드가 있다며 주장하는 영상에서 의혹의 근거로 보여주는 노트북은 상용 노트북이기 때문에 무선 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지만 투표지 분류기의 노트북은 납품 시부터 무선 랜카드를 제거하고 납품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선 랜카드가 장착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시연 종료 후에 선거장비 내부 구조 공개 시간에 사용 노트북과 분류기의 노트북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지 분류기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지가 분류기의 이미지 인식부를 통과하면 이미지를 운용 PC에 전달하게 됩니다. 운용 PC는 정규의 투표지 여부와 기표 상태를 확인해서 후보자별로 분류하게 됩니다.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거나
기표 형태가 불분명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로 처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투표지 심사 개수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지 심사 개수기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지의 기표 내용을 육안으로 심사 확인하면서 개수하고자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많은 정당 참여가 예상이 되어져서 기존의 표준형 투표지 심사 개수기와는 별도로 확장형 심사 개수기를 사용하였습니다. 투표지 심사 개수기는 투표지 투입부, 그리고 개수 속도와 묶음 매수를 선택할 수 있는 제어부, 투표지 적재함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내부 구조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CIS 센서나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부품은 전혀 없는 장비로 단지 투표지 매수를 세는 단순한 장비입니다. 지금까지 선거 장비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외부 통신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한다는 부분은 가능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선거 장비 구성과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전투표 개표 실제 과정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에 앞서 진행 방법과 사전에 준비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 시연 장소는 관천시 선관위 중앙동 사전투표소이며 모의 선거인명부와 모의 신분증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시연 또한 국회의원 선거 과천시 중앙동 관내 모의 사전투표지로 진행합니다. 지역구 후보자 수는 4명, 비례대표는 제21대 국선과 동일하게 35개 정당 투표지를 준비했습니다. 중앙동 관내 실제 사전투표지는 개표 위원장 도장으로 공인되어 해당 위원회에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존기간이 통과되지 않아 시연에 활용할 수는 없고요. 더구나 많은 선거구에서 선거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서 재검표를 통해 객관적 사실이 밝혀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후보자 수 24명까지만 분류가 가능하므로 실제 지역구 투표지만 시연하고 비례대표 투표지는 이번에 새로 제작된 확장형 심사 개수기로 개수하는 것을 시연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사용하는 투표지 분류기는 2018년 제작되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천시 선관위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투개표 참관인 또는 관람인의 입장에서 시연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중앙동 사전투표소의 사전투표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선거일과장께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전투표 및 대표 시연의 진행을 맡은 중앙선관위 선거일과장 조규영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과천시 중앙동 사전투표소 입구입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구시군 선거관이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관내 선거인, 구시군 선거관이 관할구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관외 선거인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하나의 구시군 선거관이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로 구분됩니다. 사전투표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전투표소 장비입니다. 첫 번째, 본인 확인기입니다. 두 번째는 명부 단말기입니다. 세 번째는 투표용지 발급기입니다. 네 번째는 유무선 통신 장비입니다. 사전투표 장비는 이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장비별 주요 기능은 앞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투표 개시 전 투표 준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관리관은 오전 5시 투표 사무원과 사전투표 참관인을 대상으로 투표 관리 및 참관 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 정당 후보자가 신고한
사전투표 참관인과 함께 기표소 및 투표함 내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여기는 관내 사전투표함입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이송 및 보관의 용이성을 위하여 2014년도부터 횡단식 투표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표 시간 동안 거치를 위해 받침대를 장착하여 투표소에 비치합니다. 투표 개시 후에 투표소를 방문하는 선거인은 받침대가 장착된 투표함을 보기 때문에 행랑식 투표함을 가짜 투표함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전투표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내 사전투표함은 플라스틱 투표함으로 선거일 투표함과 똑같습니다. 일부에서 이 선거 가방을 보여주면서 관내 사전투표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이 아닙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은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 앞뒤를 일회용 자물쇠로 봉쇄합니다. 그런 다음 사전투표 관리관과 참관인이 서명한 특수 봉인지를 자물쇠 위에 부착합니다. 특수 봉인일은 훼손 시 특수 마크가 표시됩니다. 그럼 특수 봉인지를 떼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수 봉인지를 떼어내면 그 기능이 상실되므로 투표함을 조작, 바꿔치기 할 수 없습니다. 보여주세요. 이쪽 부분. 반대로도 보여주세요. 찍을 수 있게 좀. 이쪽으로도 보여주십시오. 이쪽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도요. 여기 잠깐. 여기 다시 한번 이쪽.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도 한번 보여주세요. 질문은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마쳤으므로 투표를 개시하겠습니다. 먼저 참관인의 참관하에 통합명부 시스템의 투표 현황 조회화면에서 투표 개시 전에 투표한 기록이 없음을 확인하고 투표 개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투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발급하겠습니다. 본인 여부 확인을 마친 후 통합명부 시스템에서 선거인을 조회하여 투표용지를 발급합니다. 투표용지 발급 시 1년 번호는 2차원 바코드로 표시되며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도 함께 포함되어 총 31자리로 표시됩니다. 1년 번호는 관내 관외 구분 없이 95 선관위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에게 선거별, 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부여됩니다. 그럼 사전투표용지에 있는 2차원 바코드를 리더기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전투표 2차원 바코드에는 선거명 12자리, 선거구명 8자리, 관할위원회명 4자리, 1년 번호 7자리로 구성되며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2차원 바코드 리더기는 여러분의 휴대폰으로도 항시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자의 투표 기록은 통합선거인 명부에 실시간으로 기록됩니다. 사전투표자의 투표 사실은 선거인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선거인 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사전투표 일자, 사전투표소 명이 기록되어 이중으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 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잠시만요. 다음은 관내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발급하겠습니다. 관내 선거인은 관내 선거인과 다른 점은 투표용지와 함께 주소 라벨이 발급되고 투표사무원이 배송용 봉투에 주소 라벨을 부착하여 선거인에게 투표용지와 함께 교부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소 라벨에는 우체국 등기번호, 관내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선거인 주소, 배송용 봉투 접수에 필요한 사전투표자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내용은 사전투표자 정보가 담긴 바코드를 읽은 내용입니다. 15자리에는 투표 종류, 읍면동명, 투표구명, 선거인 명부 등재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선거인의 등기번호는 우체국과 관할 선관위가 함께 관리하고 있어 이를 통해 우편물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배송용 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배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봉투를 봉함하여 투표함에 투입합니다. 죄송한데 조금만 뒤로 가서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보시죠. 잠깐 스톱하시고요. 네, 넣어주세요. 이어서
투표 마감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마감 시각은 오후 6시입니다. 사전투표 완료하는 참관인의 참관하에 참관인이 갔으니까 뒤로 물러가요. 참관인의 참관하에 관외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함합니다. 관외 투표함을 개함하여 해송용 공초수를 계산하고 우체국에 인계하고 우체국은 90은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관외 사전투표지 즉 해송용 봉투를 해송합니다. 해송용 봉투는 우체국 인계 후에 우편법에 따라 선거 우편물로 우체국에서 취급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해송용 봉투에 넣지 않은 투표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투표지를 별도 봉투에 넣어 관내 사전투표함에 투입하며 개표소에서 이를 별도 개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로 보내면 해당 위원회에서 이를 합산하여 개표 결과를 공표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사전투표함에서 다른 위원회 투표지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전투표함을 공세 공인하겠습니다. 투표 완료는 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투입구에 잠금핀을 꽂아 공세한 후 투입구 이외에 특수공인지를 부착한 후 정당 후보자별 참관인과 함께 서명합니다. 이때 투표 개시 전 투표함 앞뒤에 부착한 특수공인지의 상태를 확인하여 공인지가 훼손된 경우 보완합니다. 또한 투표 참관인은 그대로 참관하게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므로 투표 개시 전 투표함 앞뒤에 부착한 특수공인지에 서명한 참관인과 투표 종료 후 투표함 투입구에 특수공인지에 서명한 참관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사전투표 관리관은 사전에 지정한 참관인과 경찰 본관하에 관할 90은 위원회에 관내 사전투표함을 인계합니다. 90은 선관위는 정당 추천위원회 참여하에 관내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 후 개표 참관인 참관하에 경비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합니다. 한편 등기우편으로 관할 선관위에 회송된 관내 선관인 회송용 봉투는 정당 추천위에 참여하에 90은 선관위에 설치된 우편 투표함에 투입하고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후 관내 사전투표함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사전투표 시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개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과천시 선관위 개표소 아닙니다. 90은 선관위에 보관된 관내 사전투표함과 관내 사전투표함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후 정당 추천위원과 정당 후보자가 추천한 개표 참관인이 입회하에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경찰관과 동반하여 개표소로 이송됩니다. 또한 선거일 투표소의 투표함도 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경비경찰과 함께 개표소로 이송합니다. 개표소에 도착한 투표함은 접수부를 거쳐 개표소의 투표함 적치 장소에 적치한 후 개표 참관인이 투표함 봉쇄 봉인 여부를 재차 확인하고 위원장의 개함 선언으로 개표가 진행됩니다.
제가 있는 곳은 계엄부입니다. 계엄부는 투표함을 계엄하여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선거별로 가지런히 정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안내사전 투표함을 계엄상에 올려놓겠습니다. 개표 참관인이 투표함의 공세 및 특수공인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계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엄부 개표 사무원들은 투표지를 단순하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로 구분하여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개표 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금융권 직원, 공정하고 중립정의자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찍으셨나요? 시간관계상 투표지 정리 과정은 이 정도만 보여드리고 이후 별도로 준비된 지역구 투표지로 다음 부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지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시연은 지역구 투표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부에서 선거별로 가지런히 정리한 투표지는 운반 용기에 담겨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인계됩니다. 그러면 투표지 분류기로 투표지를 분류하겠습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읍면동 단위로 개표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에서 국회의원 선거, 지역선거구, 관내사전, 중앙동을 차례로 선택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선거인수가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선거인수는 중앙동에서 관내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수입니다.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위원회명, 읍면동명, 투표구명, 정당 후보자명, 선거인수 등이 들어있는 기본 정보를 USB에 담아 투표지 분류기마다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면 선거인수 등 정보가 이렇게 추출됩니다. 따라서 개표 과정 중 통신으로 선거인수 등 자료를 다운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투표지 분류기에 무선 통신 장치가 있어 외부에서 조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연이 끝난 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기표 모양과 기표 위치를 인식하여 후보자별로 배정된 적자함의 투표지를 적재합니다. 그런데 기표 모양이 온전하지 않거나 무효표와 같이 투표지 분류기가 판단할 수 없는 투표지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 적재함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개표 사무원은 적재함의 투표지가 100매가 차면 투표지를 꺼내 공호변경합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분류를 시작하겠습니다.
분류가 끝났습니다. 그럼 잠시 분류된 투표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후보자로 분류된 투표지입니다. 1번 후보자로 분류된 투표지가 모두 1번 후보자에게 기표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표란이 아니고 기호란에 기표가 된 투표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번 후보자에게 유효표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분류기가 투표지를 분류할 때 참관인이 보기에 이 위에 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때문에 기표되지 않은 무효표가 특정 후보자로 분류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잠깐 들었다가 다시 꼽아주시죠. 예, 그 상태에서 잠시만요. 자, 내려주세요. 하지만 투표지 분류기는 해당 후보자의 기호, 정당, 후보자, 기표란 등의 기표하더라도 분류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잘못 분류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찍으시면 질문해도 돼요? 나중에 또한 투표지 분류기가 사전 투표지에 2차원 바코드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분석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차원 바코드에는 개인정보가 전혀 들어있지 않고 2차원 바코드를 읽는 프로그램은 지방선거 때 선거별로 분류하는 메뉴로 지방선거에서 7장의 투표지가 섞여 있어 이를 선거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필요가 없으므로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인식하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투표지를 스캔한 후 해당 이미지를 제어용 PC에 보관하나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2차원 바코드를 읽는 스펙트럼 센스라는 별도의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는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 묶음 위에 유효 집계전을 올리고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배수를 기재한 표시전을 올려놓고 고무 밴딩한 후 개표 상황표와 함께 심사 직계부로 공개합니다. 개표 상황표입니다. 보시면 간단 한번 들려주세요. 예. 이쪽으로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도 좀 보여주세요. 이쪽만 보여주세요. 우측 상단에 2차원 바코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보고석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류기 한번 더 돌려줄 수 있습니까? 나중에 지금 안 됩니다. 나중에 따로 가능합니까? 나중에 별도로 질문하시죠. 다음은 심사 직계부입니다. 심사 직계부는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 개수기를 이용하여 해당 후보자에게 기표되었는지 매수가 일치하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유효와 무효로 구분한 후 유효표는 다시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 대표 사무원은 분류된 투표지를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고 대표 참관인은 이 과정을 참관하고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무효표와 유효표로 분류하고 무효표는 무효투표 집계전을 후보자별 투표수는 집계하여 유효투표 집계전을 작성하여 각각 올려놓습니다. 분류된 투표지 심사가 끝나면 후보자별 투표수를 집계하여 유효투표 집계 전에 투표수를 기재하고 책임서무원이 성명을 기재한 후 해당 후보자의 유효투표지 맨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크기가 큰 심사 개수기가 있습니다. 이번 비례대표 선거에 많은 정당 참여가 예상되어 제작한 것으로 39개 정당의 투표지까지 심사 개수가 가능합니다. 작동 원리는 기존 것과 동일하며 비례대표 투표지를 개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끝나면 개표 상황표에 분류된 투표지 확인 매수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의 후보자별 분류 매수를 기재하고 마지막 계란에 두 개의 수치를 합산하면 이 수치가 바로 후보자별 투표수가 됩니다. 심사 집계부에서 모든 과정이 끝나면 개표 상황표 확인석에서 개표 상황표에 기재된 후보자별 득표수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 검열석에서 구시군 선관위 위원들이 다시 한번 후보자별 투표수와 무효 투표수 등을 검열한 후 위원장이 개표 상황표에 후보자별 투표수를 공표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본구석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공표한 후 투표지와 개표 상황표는 본구석으로 연계됩니다. 본구석에서는 개표 상황표에 기재된 후보자별 투표수와 무효 투표수를 개표보고 시스템에 입력하게 됩니다. 개표보고 통신망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폐쇄망이며 개표소별로 사전에 지정된 PC에서만 제한적으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후보자별 투표수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 읍면동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개표 상황표 우측 상단에 2차원 바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읍면동 또는 투표구의 입력창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2차원 바코드의 용도는 개표 결과 입력 시 보고 담당 사무원이 다른 투표구 등을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막기 위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표 상황표의 2차원 바코드에는 52자리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좀 스캔해 보겠습니다. 이쪽 보고 다시 한 번만 스캔 한 번만 더 그 상태로 놔두고 스캔 한 번만 해주세요.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다시 한 번 해주세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표 상황표 2차원 바코드에는 선거 종료, 선거일, 구시군 선관위용, 선거구명, 투표 유형, 읍면동명, 그리고 맨 마지막 투표용지 교수까지 총 52자리 숫자라고 표시됩니다. 일각에서 개표 상황표의 2차원 바코드, 52자리 2차원 바코드와 전혀 다른 사전투표용지의 2차원 바코드 31자리를 비교하면서 사전투표용지의 2차원 바코드에 법에서 정한 정보 외에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별 투표수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석에서 대표 결과를 입력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공개되며 언론에 제공되어 언론을 통해 공개됩니다. 대국민에게 공개되는 대표 상황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 통계 시스템에서 공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개표 상황표와 입력된 개표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시군 선관위는 개표 상황표를 시도위원회로 팩스로 송부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개표 상황표와 입력된 개표 결과를 비교 확인합니다. 또한 개표 상황표는 복사하여
대표선에 대표 상황표 셔플판에 첩보하고 장관이 원하는 경우 옥상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 장관인은 대표 상황표와 전산으로 입력된 수치, 인터넷으로 공개된 수치가 일치하는지를 비교,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 장관인은 대표 상황표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대표장에 없는 정당 후보자 등에게 송부할 수 있으므로 대표 장관인뿐만 아니라 정당 후보자, 언론 관계자, 일반 국민들도 인터넷을 통해 대표 결과를 비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가 종료되면 투표지는 대표 단위에 따라 투표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후보자별 유효표와 무효표를 구분하고 투표지 보관 봉투 또는 상자에 넣어 봉함한 후 위원장이 봉인하여 투표로 등 관계 서류와 함께 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표 전 과정을 지켜보셨듯이 선거 장비와 개표보 시스템은 수개표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류 집계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해킹이나 전산 조작 등으로 개표 부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표 시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개표 시연 때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지난 지방선거 때 사용했던 2차원 바코드에 대해서 투표지 7장을 선거별로 분류하는 장면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 투표지 7장을 선거별로 분류하는 장면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서 투표지에 있는 바코드를 인식하여 선거별로 분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이쪽에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있는 투표지 분류기 장비를 이용해서 지난 지방선거 때 사용한 선거별 분류에 대한 기능을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별 분류는 2차원 바코드 안에 있는 선거에 대한 정보와 선거구에 대한 정보를 읽어서 각 선거와 선거구별로 지정된 적자함으로 분류하는 단순한 기능입니다. 준비된 투표지는 7개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지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선거별 분류하는 것을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표지 안에 있는 2차원 바코드 안에 선거에 대한 정보와 선거구에 대한 정보를 읽어서 각 지정된 적자함으로 이 선거별 분류를 시연하는 것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이상 선거별 분류에 대한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사용했던 투표지 분류기와 심사 개수기 내부 구조를 공개하겠습니다. 선거 장비의 내부 구조는 오늘 시연한 장비를 해당 업체의 직원이 분해 과정을 거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투표지 분류기 내부 구조 공개를 위해 분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그렇게 합니다. 다 같이 하라. 14년식, 14년식입니다. 제가 이거 할게요. 14년식. 네. 18년식.
준비된 장비는 두 가지 기종에 대한 걸 준비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장비가 14년형 장비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에 앞에 있는 장비가 18년도에 대한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그래서 분해는 동시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해 순서는 기기에 대한 본체와 노트북, 그 다음에 프린터 순으로 분해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표지 분류기 기기 본체에 대해서 분해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투표지 분류기 기기 본체에 대한 상고를 지금 분해를 했고요. 다음은 하부에 대한 구조를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뒷면을 확인하시는 것처럼 투표지 분류에 필요한 모터라든가 센서에 관련된 부품만 있고요. 어떠한 외부 통신이 가능한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프린터와 노트북에 대한 것을 탈거를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통신 장치가 없다는 게 어느 부분이죠? 지금 전체 보시면은 어떤 관련된 그런 비슷한 통신 장치는 저게 이제 이쪽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쪽하고 앞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내려봐 주시죠. 네, 잠깐만요. 좀 찍을게요. 자, 분류기 네, 다시 보여줄 수 없나요? 아직 사진이 안 찍혔네요. 다시. 예. 아까 예. 이따 시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보면은 그 노트북 안에도 네, 그럼 다음 순서로 그러면 다음에는 여기 안에 있는 장착되어 있는 노트북과 프린터에 대한 것을 한번 탈거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거해 주시죠. 형주 씨 거기 되죠? 보이죠? 난 저쪽에서 할게. 이제 간 거예요? 이제? 예.
그러면 투표지 분류기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계 본체와 노트북과 프린터를 모두 분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노트북 안에 무선 랜카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트북에 대한 덮개를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나와서 가리니까 이렇게. 네, 이쪽으로 이쪽. 한 번만 이쪽으로. 한 번만. 네. 충분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진도 네, 알겠습니다. 찍도록. 이건 이제 상용 제품을 자, 노트북에 대한 덮개를 분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노트북이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방금 분해한 오른쪽에 대한 노트북은 저희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해를 한 노트북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대한 노트북은 저희가 똑같은 모델에 대한 상용 노트북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리 갖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용 노트북에는 이렇게 여기 보드 뒷면에 무선 랜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투표지 분류기 노트북에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은 저희가 납품받을 당시 때부터 무선랜을 제거해서 납품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드에 무선랜 카드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어디가 다른지. 네, 여기 상용 노트북에 대한 무선랜 카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위치에 저희는 무선랜 카드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잠시만요. 요거 좀 찍을게요. 저희가. 이게 지금 저기 한 거니까. 자. 계속 걸려요. 보이는데. 민폐니까.
자, 저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다르다는 건가요? 네, 요 맞습니다. 부분하고 요 부분이요? 네, 네. 자, 고기 한번 동그라미 한번 해주시고요. 자, 죄송한데 오른쪽 손으로 볼펜 같은 거 있으시면 조금 예, 고기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가리켜 주시고요. 몇 번 더 계속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예, 자, 이쪽. 예, 고기.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자, 요번에는 이쪽에서 이쪽 손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옮길게요. 잠시만요. 자, 옮겨주세요. 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있는 14인용 투표지 분류기도 노트북이 잠깐만요.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 무슨 랜카드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안에 이따가 질의응답 CPU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 수 아니 사진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별도 진행을 하는데 시간에 질의해 주세요. 좀 주세요. 별도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해 주세요. 예, 진행 그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데 지금 가버리면 아니 사진을 질의응답 못 시간 찍으니까. 드릴게요. 그때 질의해 주세요. 사진도 찍을 수 있나요?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하세요. 네네. 네, 옆에 또 14년형에 대한 투표지 분류기를 분해했는데요. 거기 노트북도 보시면은 무선 내용 카드가 탈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죠, 이거. 선생님, 이거 제가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럼 뭐, 이거 맞죠, 이거? 그거는 랜카드, 네, 무슨 네. 랜카드인데 이거는 없어요. 없다고. 손 좀 치워주세요. 손 좀. 예, 예, 네. 네, 이쪽 부분이 랜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 전부 일괄적으로 탈거를 했습니다. 일단 질문 시간에 충분히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동시에. 손 챙겼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투표지 분류기에 프린터에 와이파이가 장착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탈거된 프린터를 보시면 저희 투표지 분류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프린터는 무선랜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저희가 납품받을 때 제조사에다가 제거를 요청했지만 물리적으로 제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거를 못하고요. 다만 프로그램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을 제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네트워크에 대한 기능을 사업자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분이 저희 투표지 분류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일반 상용에 대한 똑같은 프린터입니다. 메뉴 화면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대한 부분은 와이파이에 대한 설정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투표지 분류기에서 사용하는 프린터에서는 와이파이 기능이 메뉴가 아예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메뉴는 메뉴만 있고요. 여기는 와이파이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찍어주세요. 여기 찍을게요. 무선 메뉴 영어 알겠습니까? USB에 꽂아서 맞아요. USB 무선 포트가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투표지 분류기에는 지금 USB가 있는데 지금. 예, USB가 쓰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USB 맞습니다. 포트도 이게, 아예 네. 빼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외부에 나와 있으니까 외부에서 이제 USB를 통해서 그 무선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UCC로 꽂으면 통신이 가능하단 말이죠. 추가적으로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작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지가 투입구에 들어간 다음에 이쪽 경로상의 왼쪽에 보면 저희 광학 이미지 센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를 저장하고 판독을 한 다음에 운영장치인 노트북에서 정규에 대한 기표 연구와 정규에 대한 투표용지를 판별한 다음에 정상적인 표라면은 해당 후보자에 분류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고요. 다만 무효표이거나 그리고 투표지 분류가 알지 못하는 뭐 기표가 번졌거나 그 다음에 일부 현출됐거나 그렇게 알지 못하는 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확인 대상으로 구분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주장하는 그런 스펙트럼에 대한 그 센서나 그런 거나 그 다음에 외부 통신이 가능한 그런 장비는 투표지 분류에는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표 위치만 갖고 분류한다 이거죠. 질문 나중에 하시고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별도에 대한 스펙트럼은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투표지 분류기 내부 부재 공개는 마치고요. 심사 개수기를 분해를 하겠습니다. 이따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하고 사진 찍을 시간을 주십시오. 예. 말씀하시면 표고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그런데 우리 충분히 시도를 해야죠. 드리겠습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지금 분해된 상태로 그대로 지금 놓아둘 겁니다. 언제라도 촬영이 가능하니까 시간 관계상 다음 심사 개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바로 보내고 있죠. 그쪽으로 내려받고 계속 지금 보내고 있어요. 지금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걸 알고 있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연락하고 실시간 다 연락을 예, 여기 앞에 보시는 장비는 저희 심사 집계부에서 운영하는 여기 확장형 투표지 심사 개수기와 표준형 투표지 심사 개수기가 있습니다. 저희 여기 외부 덮개를 분해해서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부 공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내부가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기기 장치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일부 블로그에서 이용을 제기하시는데 투표지의 이미지를 읽을 수 있는 어디를 찾아봐도 CIC 센서나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외부 통신 장치 및 또 어떤 외부 장치와도 외부에서 연결할 수 있는 연결 커넥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투표지를 일반적으로 심사하고 매수를 카운트하도록 도와주는 그냥 단순 대표 보조 장비입니다. 지금 각 선거
모두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하시면 마치고. 예, 다 확인을 다 하셨으면 이것으로 선거정비 내부 공개 시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